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자가 폭로한 충격적 진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를 썩게 만드는 최악의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착하고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약자 앞에서는 갑질하고 강자 앞에서는 아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나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 오늘은 니체가 평생에 걸쳐 혐오하고 경고했던 최악의 인간 유형 5가지를 완전히 폭로하겠습니다. 이들의 가면을 벗겨서 추악한 민낯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주변에 독이 되는 인간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추악해지는지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니체가 본 인간의 진짜 모습. 니체는 다른 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생각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 인간들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본성을 파헤쳤어요. 그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선량하지 않다. 그들은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니체는 특히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악인은 오히려 솔직해요. 나는 나쁜 놈이다라고 인정하죠.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최악의 인간들은 자신이 선량하다고 착각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합리화의 달인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변명해요. 둘째, 희생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신이 가해자인데도 나만 당한다. 나만 힘들다고 피해자인 척해요. 셋째, 도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양심이 없다는 말로 남들을 공격하면서 정작 자신은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요. 니체는 이런 인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악은 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첫 번째, 최악의 인간 위선적 도덕주의자. 니체가 가장 혐오했던 첫 번째 인간 유형은 위선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강조해요. 남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일에서는 도덕 따위는 팽개쳐버려요. 남들에게는 정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도덕을 강요하면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거려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에게는 성실해야 한다. 정시 출근해야 한다고 잔소리하면서 자신은 회사 물건을 슬쩍 가져가고 업무 시간에 개인 일을 처리해요. 가정에서는 가족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가족들을 무시해요.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자신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챙겨요.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독은 성수에 담겨 있다. 이런 위선적 도덕주의자들이 왜 최악일까요? 첫째, 진정한 도덕을 파괴합니다.
도덕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진짜 도덕적 가치가 훼손돼요. 둘째, 사회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해요. 셋째, 순수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위선자들을 보며 도덕이란 게 다 가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른지 관찰하세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지 보세요. 둘째,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게 태도가 다른지 확인하세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관된 태도를 보여요. 셋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세요. 위선자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최악의 인간 마이너스 원한에 찬 약자. 니체가 두 번째로 혐오했던 인간 유형은 원한에 찬 약자입니다. 니체는 이를 르상티망아리 SSENTIMENT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어로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신이 약하고 무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시스템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부모가 도와줘서 잘 사는 거지. 정치가 잘못되어서 내가 못 사는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짓해서 번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성이 없어. 부자들은 서민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성공을 죄악시하고 가난을 미화해요. 니체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강한 것을 악으로 만들어버린다. 포도를 따지 못하는 여우가 포도를 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승진한 동료를 보며 저 사람은 아부를 잘해서 승진했어. 상사한테 뇌물 줬을 거야 라고 말해요. 정작 자신은 업무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안 했으면서 말이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를 보며 저런 사람들은 다 부정직해. 서민들 등골 빼먹고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비난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준비 부족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원한에 찬 약자들이 왜 최악일까요? 첫째,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성공을 죄악시하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 의지를 꺾어버려요.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킵니다. 어차피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패배주의를 퍼뜨려요. 셋째, 건전한 경쟁을 파괴합니다.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원한은 정신의 독이다. 원한에 찬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공한 사람을 보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존경하고 배우려 하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려 하는지 보세요. 둘째, 자신의 실패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하는지 아니면 남 탓만 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미래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려 하는지 아니면 체념하고 불평만 하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최악의 인간 군중 동조자. 니체가 세 번째로 혐오했던 인간 유형은 군중 동조자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물지만 집단에서는 일반적이다. 군중 동조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항상 다수가 하는 대로, 유행하는 대로 따라만 합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더 문제는 집단의 힘을 등에 업고 개인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집단 안에서는 서슴없이 해요. 따돌림, 집단 괴롭힘, 마녀사냥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한 명이 왕따 당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따라서 그 사람을 배척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가 비난받으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따라서 비난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욕하는 걸 보니 잘못했겠지라고 판단하죠.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해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없어요.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개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집단의 일부일 뿐이다. 군중 동조자들이 왜 최악일까요? 첫째,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짓밟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벌어져요. 둘째, 사회의 창의성을 죽여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나올 수 없어요. 셋째, 독재와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요.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이런 맹목적 추종자들 덕분에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죽음은 자연스럽지만 개성의 죽음은 범죄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독립적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다수 의견만 따라하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둘째, 소수 의견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세요.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공격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유행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세요. 네 번째, 최악의 인간 질투의 화신. 니체가 네 번째로 혐오했던 인간 유형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니체는 질투를 정신의 암이라고 불렀어요. 질투의 화신들의 특징을 보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 행복,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해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에요. 더 악질적인 것은 남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발목 잡기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저 사람 성격 진짜 안 좋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잘된 친구를 보면 겉으로는 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는 그 친구 험담을 하고 SNS에서는 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글을 써요. 직장에서 승진한 동료를 보면 축하는 해주지만 뒤에서는 실력도 없으면서 운이 좋아서라고 비아냥거려요. 이웃이 새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면 저 사람들 돈이 어디 있다고라며 온갖 추측을 해요.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불행을 남의 행복으로 측정한다. 질투의 화신들이 왜 최악일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들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둘째, 건전한 경쟁 문화를 파괴해요. 서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셋째,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격받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노력하려 하지 않아요.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질투는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질투가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성공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세요.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축하하는 척하는지 보세요. 둘째, 성공한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겉으로는 좋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쁘게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자신의 실패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남의 성공을 탓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인간 책임 회피자. 니체가 다섯 번째로 혐오했던 인간 유형은 책임 회피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자유를 포기한 것과 같다. 책임 회피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부터 해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거야. 나는 몰랐어. 항상 이런 변명으로 일관해요. 더 문제는 권한은 가지려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려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내가 기획했다, 내 아이디어였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면 팀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변명해요.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되면 당신이 제대로 교육 안 해서라고 배우자 탓을 하지만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가르쳤다고 자랑해요. 사업이 망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 정책 때문에라고 하지만 잘 되면 내가 사업을 잘해서라고 떠들어댔어요.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성장할 수 없다. 그들은 영원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책임 회피자들이 왜 최악일까요? 첫째,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둘째, 조직과 사회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서는 발전이 불가능해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권한 없는 책임은 노예다. 둘 다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수했을 때 반응을 관찰하세요.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변명부터 하는지 보세요. 둘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중적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문제 해결 방식을 보세요.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 하는지 아니면 남 탓만 하는지 살펴보세요. 니체의 최종 경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사회가 썩는다. 니체가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회를 썩게 만드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들이 아니다. 바로 이런 평범해 보이는 악인들이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는 소수지만 이런 일상적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요. 둘째,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기 쉬워요. 셋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요. 니체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면서 남들을 해친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가장 참혹한 범죄들이 정의, 도덕, 종교 같은 이름으로 저질러졌어요.
마녀사냥, 종교 재판, 이념 갈등, 모두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 하에 벌어진 일들이죠.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도 가해자들은 항상 상대방이 잘못해서 교육하는 차원에서라고 정당화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인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니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거리를 두세요. 악과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것이 니체의 철학이에요. 둘째, 절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려요. 셋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세요. 니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세요. 넷째,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되 휘말리지는 마세요. 그들도 결국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피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섯째, 진정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소수라도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많은 가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니체가 제시한 진정한 인간의 모습. 그렇다면 니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해요.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받아들여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둘째, 책임감 있는 사람.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요. 변명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해요. 셋째, 창조적인 사람. 남들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요.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요. 넷째, 강한 사람.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나가요. 다섯째,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투나 원한 대신 진정한 사랑을 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요. 니체의 마지막 메시지. 니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현재의 모습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는 위버맨시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위버맨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 너 자신이 되어라. 마이너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운명을 사랑하라. 마이너스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영원히 되돌아와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마이너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가치를 창조하라. 마이너스 기존의 가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이너스 군중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마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니체가 폭로한 최악의 인간 유형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사실 이런 추악한 면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예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이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에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 또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우리 모두 자신 안의 괴물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우리 주변에는 5가지 최악의 인간 유형들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사회를 썩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한다. 자신 안의 추악한 모습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니체가 150년 전에 했던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최악의 인간이 될 것인가? 진정한 인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